네, 안녕하세요. 자, 한의대 편입으로 살펴보는 제2의 인생 설계하기. 이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네 번째 시간에서는 이제 성격 유형에 따른 그 적절한 공부법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그 공부법에 대해서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이가 공부한 지 너무 오래돼서 갑자기 공부하려니까 이제 막막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죠. 뭐 사실 갑자기 안 하다가 책 펴면은 당연히 막막합니다. 그리고 옛날 기억도 잘 안 나고 옛날엔 어떻게 했더라? 이러면서 잘 모르죠. 그래서 막막한데 사실 이런 막막한 거를 누가 뭐 남들이 하는 거를 다 따라서 남들이 어떻게 했더라? 어떻게 한다? 그거를 그냥 마냥 따라해서만은 사실 효율이 안 나요. 그래서 사람이 성격 유형에 따라서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어떤 성격, 어떤 걸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뭐 어디선가 읽은 공부법이 본인한테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굉장히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흔히들 질문 많이 하죠. 뭐 합격하신 분들한테 이제 쪽지나 이런 걸 통해서 뭐 공부를 어떻게 했냐, 뭐 몇 시간 했냐, 뭐 합격 수기를 하여간 읽고 싶어 해요. 뭐 저도 마찬가지로 그랬어요. 보통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공부해야 이렇게 될까? 근데 해보니까 이 사람들 하는 거 따라 했다가는 그냥 제가 못 견딜 것 같더라고요. 저랑 너무 안 맞았던 거죠. 그래서 괜히 해놓고 안 된다, 나는 안 된다. 그럼 이제 괜히 본인이 그냥 이상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예,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냥 딱 그 사람의 공부법을 따라서 했는데 내가 못한 거는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단지 그 사람과 나의 성향이 다른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제가 뭐 가끔 이제 상담도 하고 하는데 이제 그런 거에 이런 그때 상담했을 때 나온 뭐 그때 들었던 생각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제가 성격 유형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MBTI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분석 해석 자격증이 있죠. 그래서 이제 성격 유형을 직접 테스트를 하고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분석을 해봤을 때, 뭐 이거는 자세히 모르셔도 돼요. 이건 뭐 인터넷에 사실 많이 나와 있죠. 근데 인터넷에서는 단지 요런 게 나는 뭐다라고 요런 것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좀 위험한 게 거기서 하는 거는 어떤 그 전문가의 해석이나 그 분석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엉뚱한 방향으로 자신의 성격을 갖다가 규정 지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구나 하면서 그냥 그렇게 편향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사실 그거는 좋지가 않아요. 여기서 이 성격 유형을 이런 거를 테스트한 이유는 내가 어떤 부분을 선호하고 어떤 부분이 조금 떨어져 있느냐, 좀 더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그런 거를 찾기 위함입니다. 그냥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살 거야. 이런 게 목적이 아니에요. 야, 잠깐 이제 옆으로 샜는데, 일단 그 두드러진 공부법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거는 이 중에서 요 아랫부분입니다. 예, 생활 양식의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은 맞죠? 예, 생활 양식, 라이프 스타일.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본인들이 행동하냐에 따라서 공부법에도 차이가 납니다. 사실 여기서도 이거는 이제 좀 더 개별적으로 사실 심도 있게 분석을 좀 한 다음에 이 위에 요 세 개에 대해서는 이 세 개도 당연히 공부법에 영향을 줍니다. 다만 요거는 그냥 제가 일반화 시켜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이런 거는 더 분석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그냥 음, 두드러지게 그냥 눈으로 보일 수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 저는 이쪽이에요. 자, 그래서 그 타입으로 해서 잠깐 나눠보면은, 자,
공부 스타일은. 자, 한 번 할 때 몰아쳐서 밤을 새가면서 공부한다. 이런 분들 꼭 있습니다. 게다가 많은 대학생들이 시험 기간만 되면은 낮밤이 바뀌어서 밤을 새서 공부를 하죠. 근데 이렇게 해야 잘 된다고 해요. 근데 사실 잘 됐다고 느낄 뿐입니다. 이따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과목을 여러 개를, 그러니까 하루에 여러 과목을 그, 이 계획하에 여기에는 휴식 시간도 다 정해져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J 스타일이에요. 철저하게 계획이 세워져야지 공부에 좀 그냥 편하게 집중합니다. 그냥 정해진 대로 보고, 지금은 이제 생물 공부할 시간이네, 화학 공부할 시간이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게 저한테는 편해요. 음. 저는 몰아쳐서 하는 거를 잘 못해요. 음. 오히려 더 몸의 피로감을 더 느끼고. 근데 이제 뭐, 예,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요 타입입니다. 이렇게. 좀 다르죠. 자, 일단 장단점을 보시면은 일단 J 타입,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타입의 장점은 일단 계획적으로 한 번에 여러 과목을 쭉 같이 끌고 갈 수가 있어요. 뭐 한 과목만 공부를 하더라도 뭐 계획이 필요하겠지만 보통은 뭐 이렇게 사람들마다 생각하죠. 편입 과목이 만약 세 과목이면은 한 과목을 다 하나씩 끝내고 그 다음 하고 그렇게 하면 당연히 보람돼요. 하나 그리고 만족도도 있어요. 왜? 하나를 끝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러다가는 하나 끝내놓고 다음 거 하죠. 그리고 세 번째 거 하죠. 그럼 세 번째 걸 다 끝낼 쯤 하면은 가장 처음에 다 끝내놓은 그 과목은 거의 다 잊어먹은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J타입은 여러 과목을 한꺼번에 대신 진도는 느리겠지만은 조금 쭉 같이 끌고 가서 어느 순간 한번 다 완독을 하게 되죠. 모든 과목이. 그러면 이제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겠지만 이제 물론 또 복습을 해야겠죠. 어쨌든 장점은 이렇다. 근데 단점은 뭐냐면은 자,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한 1시간이나 1시간 반을 하고 또 한 10분이나 15분 쉴 텐데 그 1시간 반을 정말 딱 시작하자마자 끝날 때까지 알차게 하느냐? 그렇지 못하죠. 어느 사람이든 간에 딱 들어가서 약간 시동이 걸리는 시간이 있어요. 이게 시동이 어느 정도 걸리고 나면 그때 쭉 달립니다. 그러니까 요 시간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끊어서 공부하니까는 매 시간마다 요 정도씩은, 이 정도 조금씩은 흐름이 끊기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다 와서는, 갑자기 시간 쉬어야 돼요. 잘 가다가 이제 흐름이 또 끊기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들어가려니까 몰입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고, 네. 그런 단점이 좀 있어요. 그리고 급할 때 벼락치기를 하면 더 안 돼요. 갑자기 안 하다가 하려니까 더 못 하는 거죠. 이런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몰아서 밤새서 하는 타입의 경우는 일단 돌발 상황에 대한 적응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좋습니다. 그냥 오늘 갑자기 이거 빨리 해야 돼. 그리고 오늘은 왠지 이걸 하고 싶어. 그럼 그냥 달리는 거예요. 근데 계획적인 분들한테는 갑자기 다 제껴두고 만약에 한의학만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적당히 쉬어야 되는데 계속 하루 종일 한의학만 잡고 있으니까 지루해져요, 금세. 그래서 그런 뭐 제 단점도 있지만은 어쨌든 몰아서 하시는 분들은 요런 거는 적응력이 좋아요. 그리고 당연히 한 번에 진도를 쭉 나갈 수 있죠. 여기선 정말 나갈 수 있다는 양적인 문제예요. 단점이 이겁니다. 결국 몇 시간씩 앉아서 하루 종일 밤새서 하게 되요. 그러면 당연하게 집중력은 낮아집니다. 점점 떨어져요. 인간의 뭐 최대 뭐 집중력 4시간에서 6시간 이거는 정말 분 단위로 다 모았을 때 4시간 정도가 모아지면
그게 이제 순수하게 집중한 시간들이 되는 것 같아요. 여튼 몇 시간씩 앉아 있는데 그게 집중력을 계속 유지하는 건 쉽지 않아요. 실제로 해보시면 압니다. 당연히 공부의 질이 떨어지죠. 대신 진도라고 하는 공부의 양은 채울 수 있는데 그냥 나간 거예요. 그냥 좀 과하게 얘기하면 흐리멍텅한 상태로 책만 넘긴 거예요. 그래서 공부한 내용이 빨리 또 상대적으로 빨리 잊게 되는 단점이 있어요. 음. 그런데 뭐 만약에 진도를 한 번에 나갈 수 있으니까 좀 더 효율적인 게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렇게 밤새서 한 번 하고 나면은 이틀, 3일 그냥 놉니다. 회복이 안 돼요. 뭐 로봇도 아니고 다 사람인데 당연히 지치죠. 그렇게 해서 이틀 정도를 다 까먹게 돼요. 이틀을 까먹어요. 그러니까 밤새서 하루 하고 이틀을 까먹으면 어떻게 보면은 요 하루에 한 거를 3일 동안 나눠 한 거나 똑같은 거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기억력은 요렇게 끊어서 한 게 오히려 오래 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도 사실 더 많이 써요. 쓸 수 있어요. 왜냐? 계속 휴식을 해주기 때문에 여기서는 회복을 하는 거죠. 집중력이 자꾸 회복돼요. 하지만 여기는 집중력이 여기서는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집중력을 회복하는 그런 과정은 별로 없습니다. 이 회복하는 과정을 다 끝나고 요 이틀 동안 거의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효율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런 단점이 또 함께 있습니다. 근데 아주 안타깝게도 편입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장기적인 계획이에요. 장기적인 아주 수험 기간이 필요합니다. 최소 1년, 뭐 이렇게 하죠. 그리고 시험도 1년에 한 번씩 있어요. 1월에 몰려 있죠. 그러니까 최소 1년인 겁니다. 그런데 1년 동안 맨날 몰아쳐서 공부를 하고 이틀씩 쉬면서 이게 가능할까요? 쉽지 않아요. 뭐 한다고 하더라도 그 공부 내용을 시험 때까지 어떻게 보면은 1년 뒤까지 기억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럼 몰아치는 거를 계속 이틀에 한 번씩은 해야 되는 거예요. 2, 3일에 한 번씩은. 근데 그게 가능하느냐? 아마 그 전에 몸이 더 망가질 겁니다. 아마 정신적, 육체적으로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장기전이기 때문에 몰아쳐서 하시는 분들은 조금 생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공부에서는 아무리 무계획적으로 그냥 몰아치는 사람도 조금은 계획적으로 집중력과 효율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음. 자, 그러니까 이제 몰아치는 스타일은 만약에 최소한 몰아치기를 위한, 자, 그러니까 몰아치는 스타일은 계획 세우는 연습을 슬슬슬 조금씩 해야 돼요. 그거의 시작은 최소한 이제 몰아치기 위한 계획을 또 세우는 거예요. 언제 몰아쳐야지. 이거를 조금씩 하면서 점점 이제 하루를 쪼개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나절, 오전에는 뭐하고 오후에는 뭐하고 크게. 이런 분들한테 갑자기 1교시, 2교시, 한 10교시까지 하루를 쪼개놓고 하라 그러면은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냥 오전, 오후 이렇게 큼지막하게 나눠서 연습을 하는 연습이 필요하죠. 이건 결국은 계속 자꾸 뇌를 자극시키기 위한 거예요. 하루를 둘로 나눠서 두 과목을 하게 되면은 그래도 하루씩 몰아친 것보다는 더 자주 뇌에 노출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기억력이 조금 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획적으로 한 스타일은 일단 그대로 유지를 하되 대신 이제 매 시간, 즉 1교시 했어요. 그 다음에 2교시에 다른 과목을 들어갈 때 그 들어갈 때 몰입할 때까지의 시간, 그거를 최소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흐름이 끊겼을 때는 뭐 어쩔 수 없죠, 사실. 그건 이제 어느 정도 마음가짐을 그렇게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마인드 컨트롤 연습을 해야 돼요.
몰입하기 전에, 즉, 이 1교시를 시작하기 전에 쉬면서 오늘, 지금 10분 뒤부터는 생물 과목을 할 건데 어디서부터 할 거고 바로 여기서부터 해서 어디까지 한번 해보자. 머릿속으로 공부해야 된다는 그거를 미리 준비를 해놓는 겁니다. 마음의 준비를. 그렇게 하면 이제 좀 이 몰입되는 시간이 조금 이제 감소가 절약이 될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 어쨌든 이거는 제 개인적 의견이니까 참고용으로 들으시고요. 예, 무조건적인 맹신이나 불만을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어쨌든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안 맞으시면은 그냥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MBTI나 자기 성격에 대한 공부법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이제 좀 이제 상담이 필요하시다. 그러면은 블로그를 통해서 좀 뭐 문의를 주시거나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